내 집 마련을 향한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권한이 한층 더 강해질 전망입니다. 이제 국토부 장관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직접 핀셋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게 됐는데요. 여기에 이제 97 공급대책 후속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공급에는 속도를 내면서 과열 지역은 더 촘촘하게 규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과연 달라지는 규제가 시장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시장 관련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저희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02-2638-3963번, 서울 전화 02-2638-396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지금부터 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할게요. 부동산 가이드 한 주 마무리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위버라인 L&A의 오하미 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버라인 L&A 오하미 이사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금요일이고요. 오늘도 정말 반갑습니다. 벌써 다음 달이면 추석입니다. 26년도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정말 세월의 속도가 쏜살 같습니다. 최근에 이 부동산 시장을 보면 이 불안감과 이 케이오스, 이 혼란 이런 상태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누구도 좀 불안한 그런 상태인데요. 집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도 서울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도 이 모두가 다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이 흐름에 좀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작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작년 6월부터 이 부동산 규제가 좀 강력하게 시행이 된 것 같은데요. 작년 6월에 대출 규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10월 달에 11호 대책 때는 이 서울의 전역 그리고 경기도의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은 토지거래 허가라는 부분이 좀 익숙해졌었는지는 몰라도요. 한 발짝 좀 물러나서 이 토지거래 허가 제도라는 것을 좀 살펴보면요.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자유시장 원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사를 갈 때 내가 집을 살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은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이제 다주택자의 압박이 이제 아주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게 이제 5월에는 다주택자 이 양도세 중과가 부활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또 실거주하지 않는,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이어도 실거주하지 않으면 또 압박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8월 3일 날에 나왔던 이 세제 개편안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이라고 해도 거기에 살고 있더라고 해도 또 소고가 주택이면은 또 보유세의 그런 강도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좀 불안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네, 우리의 아주 소중한 자산이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산이기도 하고요. 또 의식주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어딘가에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자가의 형태건 또 임대의 형태건 반드시 살아야 하는데요. 이 다주택자도 규제하고 또 실거주도 계속 강조를 하다 보니까 또 임대 시장에서의 전월세 매물도 많이 사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부동산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고민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저와 함께 그 고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달 추석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체감이 확 되네요. 사실 26년을 아직 적응하지도 못한 것 같은데 하반기를 준비가 아니죠. 하반기 마무리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다는 게 너무나도 좀 슬프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시간은 계속해서 가고 이 규제와 대책은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규제는 더욱더 촘촘하고 타이트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하루라도 좀 빠르게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더 많아지고 계시면서 머리도 지끈지끈하실 것 같거든요. 이런 분들은 좀 그래도 이 또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마음이 좀 편해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또 나에게 맞는 전략까지 챙겨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생방송 중에 그렇게 상담을 도와드리고는 있지만 좀 부족하신 분들은 오프라인 자리에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는데요. 마련된 자리 설명 한번 들려주시죠. 네, 세미나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불안하시죠?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리고
네,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고 또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을 텐데요. 우리 개개인들은 이 주어진 상황에서 또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내 자산을 지키거나 또 이제 잘 꾸려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아파트 규제 너무 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또 내 집 마련하고 싶으신 분들 또 아니면 자녀를 위해서 또 이런 구상을 또 하고 싶으신 분들은 서울의 재개발 투자 굉장히 좋은 조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금 규제와 조금 이제 세금 규제에 조금은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주택 산정 제외의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세제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또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지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이니까요. 신청 주시고 오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직 나에게 기회가 남았을까 궁금하신 분들 한번 참석해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예약 후에 참석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02-2638-3963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좀 나에게 맞춤형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한 자리도 마련돼 있잖아요, 이사님. 네, 1대1 대면 상담입니다. 이 시간은 불인이보다는 조금 재개발을 좀 알고 계시고 실제로 이제 투자하실 분들 내가 두 가지 물건이 있는데 어디를 해야 될지 궁금하다라든지 또 어느 지역에 내가 요 정도 가격이 있는데 접근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니까요. 실제로 매물이 위버라인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신청 주시고 1대1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의 뭐 전반적인 기초적인 부분 또는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맞춤형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약 원하시는 분들은요. 02-2638-3963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은 연락 주신 후에 전략들 잘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지금 이야기 나눠보는 동안 또 시청자분들께서 문자 보내주셔서 상담 하나 나누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문자 체크해 보겠습니다. 624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아파트 두 채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경기도권 아파트를 처분하고요. 서울 재개발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요. 재개발이 너무 많아서 고르기가 힘든데 그보다 이제 주택수에서 빠지는 물건이 더 중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으로 보고 있는데 고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잠실 쪽과 자양동 쪽으로 보고 있는데 어디를 하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최근에 잠실과 자양동이 재개발에서 가장 핫하긴 한가 봐요. 많은 분들께서 이쪽을 또 염두에 두고 계시고 시청자님께서도 고민을 하고 계신데 일단은 지금 현재 2주택자이셔서 하나를 처분하고 옮기는 게 나을지 뭐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이사님? 네, 많은 고민들 중에 이제 비슷한 고민들이 이제 많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집이 한 2개 정도,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냥 갖고 계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있고 아파트는 또 무서우니까 또 매도를 하시고 그리고 서울에 재개발 투자를 하고 싶으신데 일단 다주택자 이런 중과 부분에 있어서 부담스러우시니까 주택 산정 제외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접근하려고 하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는 신축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축이어야 되고 또 재개발이 또 진행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신축이라는 부분이 24년 1월 10일 이후에 신축이 된 부분도 있지만 첫 소유권 이전이 하기 때문에 지금 막 짓고 있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거나 그런 또 매물들을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또 재개발이 실제로 진행이 되면 이제 선정되는 순간부터 이제 이 신축을 지을 수 없는 재개발의 형태마다 다릅니다. 뭐 역사권 활성화, 뭐 신통 여러 가지 이제 좀 기준이 다르기는 한데 행위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건산일이 이제 좀 더 다르기는 한데 일단은 확정이 되기 전에는 신축을 지을 수가 있는 그런 또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좀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재개발지도 보실 때도 네, 이렇게 실선으로 돼 있어서 확정이 되어 있는 요런 데보다는 이렇게 점선으로 돼 있어 갖고 지금 이제 재개발을 위한 그런 동의서를 걷고 있는 그런 초기 단계의 지역들을 좀 공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이제 지역으로는 자양동하고 잠실 쪽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양동은 사실 이제 재개발의 완전 메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지도에서 보듯이 자양동 여기 성수동이 있고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자양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자양동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색깔 칠해지지 않은 부분들은 거의 다 이제 아파트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지금 재개발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최근 한 4, 5년간에 이 자양동의 재개발은 뭐 공모 신청하거나 선정되거나 아니면 아주 초기 단계인 그런 관리계획 고시가 되거나 구역 지정이 되거나 요 단계의 것들을 거의 뭐 자치구 상으로 그러니까 지역 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요 3, 4년 사이에 가장 많이 됐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요런 지역들 아직 뭐 동에서 갖고 있는 그런 지역들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지역들 공략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잠실 말씀 주셨는데요. 예, 잠실 쪽은 네,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자양동보다는 아직 뭐 시작은 이제 딱 한 군데, 딱 한 군데 요 잠실동 329번지의 모아타운 SH 참여형 모아타운으로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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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에 선정된 거. 요거 말고는 지금 아직은 이제 좀 꿈틀꿈틀 움직이는 그런 상태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또 자양동하고는 다르게 이제 면적 대비해서 이제 조원수도 좀 상당히 많고 그리고 이제 모아타운이라든지 그러니까 신통으로 가기에는 좀 노후도가 안 되기 때문에 민간 도심 복합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간 도심 복합의 주거 중심형의 운영 기준이 이제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운영 기준이 나오면 좀 구체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 아직은 이제 시작하지 않은 그런 지역이다. 그래서 지역은 이제 강남 쪽이어서 굉장히 주위 아파트 시세는 비싼데 아직은 시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당장 내일 재개발이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상급지에 그래도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데 묻어둔다는 그런 생각이시면은 잠실 쪽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좀 재개발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곳을 간다 하면은 좀 들썩이고 그리고 동의서를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자양동 쪽에 아직은 구역 지정되지 않은 그런 지역을 공략하시는 게 좋고요. 나는 좀 느긋하게 그냥 묻어두는 개념으로 당장 뭐 내년에 내후년에 선정이 안 돼도 좀 투자를 하고 싶다, 상급지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이런 잠실도 공략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실제적으로 나한테 맞는 그런 재개발 투자하시려면은 또 내방 하시거나 아니면 전화 주셔갖고 상담 받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주신 이 두 지역 중에서 조금 특징을 나눠보자면 이제 자양동은 아무래도 조금은 이제 재개발의 움직임이 더 있는 곳 그리고 자양동 중에서 구역 지정되지 않은 곳을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잠실 쪽을 원하신다면 잠실은 일단 민간도심 복합개발로 또 진행하기로 유명해졌잖아요. 그리고 현재가 굉장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길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마음 편하게 상급지에 투자를 해놓겠다 이런 마음이시라면 잠실을 좀 택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각 지역을 특징을 좀 정리를 해주셨으니까요. 좀 더 심사숙고하시고 고민해 보시다가 그 안에서 그럼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봐야 될까요? 궁금하시다면 저에게 다시 한번 전화나 문자 주시거나 또는 오프라인 자리가 두 가지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자리는요. 세미나 자리입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전반적인 고민이나 또 불인이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부동산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도 참석하시기 좋다고 하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날짜, 시간, 장소 꼭 메모를 해두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조금 더 심층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거든요. 이 부분 또 활용해 보시고 싶은 분들께서는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는데 장소는 같고요. 개별적으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02-2638-3963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 후에 참석하셔서 여러 이야기들 꼭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저희 상담 살짝 나눠봤고요. 이번에는요, 본격적으로 또 한 주간의 이제 부동산 시장 흐름들 한번 짚어봐야 되잖아요. 그동안 부동산 시장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정리 한번 흐름 짚어볼까요, 이사님? 네, 서울의 아파트 주간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상승세를 이어왔는데 지금 세제 개편안이 나오고 나서 서울의 이제 최상급지라고 소위 불리는 그런 강남구하고 서초구는 살짝 꺾인 듯한 느낌입니다. 일단 26년 8월 셋째 주에 주간 아파트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울의 매매 가격은 주간입니다. 0.22% 상승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간이기 때문에 역시나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0.1이 넘으면 이제 뭐
급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0.2가 넘으면 폭등입니다. 그래서 폭등 수준으로 아직도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국 평균은 0.08%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국 평균이 이렇다라는 것은 이제 지방은 이제 마이너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서울도 마이너스가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세 부분입니다. 서울의 8월 셋째 주에 전세가 주간 상승률을 보면은 0.19%고요. 전국 평균은 0.1%입니다. 그래서 매매도 전세도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뭐 0.3 뭐 이거보다는 좀 덜했지만 그러니까 상승폭은 덜했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 상승폭은 여전히 급등, 폭등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치구별로 보면요. 성북구, 중량구, 서대문구, 노원구, 도봉구, 강서구, 관악구 요 순서대로 해서 지금 상승률이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성북구, 중량구, 서대문구 그리고 도봉구까지 0.4%가 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당연한 결과겠죠. 지금 서울의 상승률 뭐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뭐 다주택자 규제한다, 양도세 중과하고 뭐 하다 보니까 또 매물도 뭐 없어지고 뭐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또 대출 규제까지 있기 때문에 대출을 그나마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들 중저가나 뭐 중가 정도의 그런 아파트의 상승률이 이제 계속 가파르고 있었는데요. 특히나 지금 초고가의 초고가의 아파트에 대해서도 이제 강한 규제책이 뭐 개편안이지만 아직은 확정은 아니지만 개편안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세도 살펴보면요.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금천구, 중량구, 마포구 요 순으로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역시 마찬가지로 매매가 진행이 되면 지금은 이제 토지거래 서울 전체가 토지거래 허가이기 때문에 매매가 진행이 되면 매매 거래량이 좀 많은 그런 지역들, 상승률이 높은 지역들, 그런 지역들은 이제 하나씩 전세 매물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하게 그런 지역들도 전세가 상승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승률 상위 10개 자치구 보면요. 성북구, 중랑구, 서대문구, 노원구, 도봉구, 강서구, 관악구, 마포구, 광진구, 중구 순입니다. 네, 그리고 전세 상승률도 뭐 비슷한 순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뭐 살펴보면 서울 평균이 셋째 주가 0.22라고 했는데요. 강북하고 강남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의 14개 구의 평균이 0.3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강남 11개구는 서초구, 강남구가 특히나 이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0.14%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성북구와 그리고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강남구, 서초구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여기서도 이제 큰 차이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도 마찬가지로 매매 거래가 이제 조금 더 활발한 그런 지역들의 전세 상승률이 높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 규제 너무 심하죠. 그리고 아파트를 사는 사기 위해서는 일단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대출도 마음껏 우리 개인의 그런 신용도나 이제 담보대출 그만큼 이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규제가 있기 때문에 대출도 원활하지 않고 그리고 또 토지거래 허가라는 그런 허가도 받아야 되고 무주택자가 사야 되고 이제 워낙에 이제 아파트가 규제가 많기 때문에 지금 다시 좀 연립 빌라 흔히 이제 빌라라고 불리는 이제 연립 다세대의 매매 거래량 그리고 거래 금액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아파트의 규제 때문에 비아파트로 좀 쏠리는 그런 현상뿐만이 아니라 이 서울의 공급 자체는 서울의 공급은 이제 재개발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개발도 이제 활발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21년도에 분기별입니다. 분기별 1, 2, 3, 4분기로 봤을 때 요쪽이 이제 건수고 요 이제 막대 그래프 말고 요 선으로 된 게 이제 거래 건수고 이제 막대가 이제 거래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21년도에 굉장히 거래 금액도 높고 거래 건수도 많았습니다. 근데 2022년도, 3년도,
4년도 지나면서 이제 확 이제 줄어들었는데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22년도에 이제 러우 전쟁도 있었고, 그래서 금리도 굉장히 뭐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라갔었고, 그리고 22년 말에는 또 전세 사기 사건들도 좀 있기 때문에 빌라 시장이 이제 좀 많이 죽었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24년도, 25년도부터 이제 계속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건수도 10,000건 정도로 26년 1분기가 굉장히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비아파트가 조금 이제 활성화되는 모습, 그리고 재개발 때문에 또 아파트 대신에 이제 빌라를 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개개인은 이 정책에 따라서 다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나름인데요. 네, 이런 것도 지금 우리가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이 재개발 빌라에 좀 접근해야 되는 게 좀 맞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고요. 서울의 집, 내 집 마련 정말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서울은 대도시입니다. 서울은 이제 대도시이고 이 경제 문화적으로 이제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대도시이고 세계적인 6대 도시 중에 하나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서울을 일거주만 해야 되고 또 실거주를 꼭 해야 되는 그런 자가 보유율, 자가 점유율을 굉장히 높이려고 지금 하는 정책들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서울의 자가 보유율, 자가 점유율은 50%가 살짝 안 되는 40% 중후반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른 그러면 대도시들은 어떠냐를 좀 살펴보면 다른 대도시들은 뭐 예를 들어 뉴욕이라든지 뭐 파리라든지 뭐 그런 데들은 이제 30%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독일의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17%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도시들은 이 자가 점유율과 보유율이 좀 낮은 대신에 아주 잘 활발한 그런 임대 시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대도시라고 하면은 들어오는 사람들,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임대 시장이 좀 활발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팩트 체크 잘 하시고요. 이런 시기에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북의 14개 구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특히 성북구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요. 최근 또 6개 연도 이제 연립과 다세대 주택 거래량과 금액 비교표를 저희가 한번 살펴봤는데 굉장히 활발하다가 전세 사기 등과 같은 이슈로 가파르게 꺾이면서 몇 년간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 들어서는 다시금 급격하게 또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뭐 대출 규제 그리고 아파트 가격 상승 여기에다가 재개발 수요가 몰리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많이 활발해지고 시세가 오르기 전에 내 집 마련 한번 해보고 싶다, 재개발 공부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저에게 언제든지 전화 문자 주시거나 오프라인 자리 활용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부터 떠나볼 이 재개발 지역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이사님? 네, 오늘 광진구 자양동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진구 자양동 하면 이제 뭐 최근에 가장 활발하게 초기 재개발이 시작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뭐 초기 재개발이 이제 시작이 돼서 선정도 되고 뭐 구역정이 되고 뭐 이러한 지역들이 이제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게 불과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그래서 뭐 고민을 하셨던 분들, 다 이제 놓치셨던 분들이 이제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2차전이 시작된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개발에 뭐 해제가 됐던 모아타운, 자양 4동의 모아타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양 4동의 위쪽에 뭐 민도복으로 진행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양 1동에 좀 마지막 나는 부분, 마지막 퍼즐처럼 좀 남아있는 부분이 세 군데가 있는데요. 그 지역들도 공략해보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막차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그런 지역들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진구 자양동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실 자양동 놓치셨던 분들도 많으시기도 하고요. 자양동이 이제 속도가 좀 빨라지면서 시세가 또 급격하게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2차전이라고 표현해 주실 만큼 아직 남아있는 그리고 그곳이 이제 또 움직임을 보이는 곳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는데요. 키포인트 저희 정리해봤거든요. 첫 번째는 뭐 입지일 겁니다. 상급지 입지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 성수동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엄청난 입지를 가지고 있고 다리 하나 건너면 이제 그냥 강남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입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더 자양동이 주목받지 않을까 싶어요, 이사님.
네, 그렇습니다. 정리를 아주 깔끔하게 해주셨는데요. 예, 성수동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입지고, 그리고 강하나만 건너면 강남 잠실이 있습니다. 예, 3도심 7광역 중심 12지역 중심 중에 보면 이제 성수가 예, 지역 중심인데요. 여기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곳이 이제 자양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강하고 좀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요. 예, 이쪽으로 길을 건너면은 강을 건너면은 이제 청담동, 이쪽으로 강을 건너면 잠실입니다. 그래서 위치는 네, 지금 최상급지로 둘러싸인 그런 입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대 입구, 예, 자양역, 예, 그래서 7호선, 2호선, 네, 이렇게 다 지나가는 그런 역을 또 갖고 있고요. 또 구의역도 있는데 요 밑쪽으로 요쪽이 이제 자양동입니다. 그래서 한강하고도 가장 좀 많이 접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뭐니 해도 이 지역이 저층 주거 밀집지로서 굉장히 활발하게 정비 사업이 된다라는 것이 이제 키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자양동은 자양 4동, 3동, 2동, 1동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길 하나를 건너면은 성수동이고요. 이제 성수 전략지구와 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고, 또 영동대교 넘으면 청담동, 네. 성수대 잠실등을 넘으면 잠실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있고, 또 네, 이쪽에는 또 동서울 터미널의 그런 사업들이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호재도 많고 재개발도 되고 입지도 좋은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양동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1동, 2동, 3동, 4동 이러한 자양동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예, 특징은 자양 4동은 성수동에 딱 붙어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옆에 영동대교와 만나는 동일로가 있고요. 예, 주간선 도로입니다. 그리고 자양 3동은 좀 비교적 아파트로 지금 많이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 자양 3동인데 아파트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나머지 지역들마저도 지금 자양 7구역과 그리고 신속통합으로 해서 지금 재개발이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양 1동, 예, 여기도 재개발이 진행이 된 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선정되고 관리계획 수립하고 고시되고 요게 불과 몇 개월 만에도 막 되는 그런 아주 빠른 속도를 자랑하고 있고요. 자양 이동은 뭐 한강 라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기대감이 많습니다. 근데 A, B, C 구역으로 또 모아타운으로 진행이 되는데 B 구역에서 또 3구역이 조합 설립까지 얼마 전에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그런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자양 이동도 뭐 물론 이렇게 재개발이 지금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해제가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반대를 해서 선정이 되고도 해제가 됐던 그런 지역도 있고, 예, 선정되고 통합 심의까지 나왔는데도 이렇게 해제가 되는 그런 지역들도 있어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곳은 이제 자양권역. 네, 요 중에서 우리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 말씀드릴 거고요. 예, 그리고 여기서 보듯이 2040 광진 플랜인데요. 2040 광진 플랜에서 보면 요 한강 바로 옆에 위에 있는 이 자양동 부분이 자양권역이라고 해서 정비 수단을 마련하는 것으로 육성이 되는 그런 지역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광진구청의 계획대로 착착 지금 이런 정비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지도를 한눈에 보다시피 정말 많은 재개발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자양동 10번지 민도복이라든지 아니면은 예전에 모아타운으로 선정됐다가 지금 다시 해제가 됐지만 신속통합으로 해서 지금 연번동수까지 부여받은 이러한 지역들, 네, 그리고 자양 1동의 이러한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눈여겨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 자양동의 입지와 또 인근에는 어떤 지역들이 있는지, 어떻게 이동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재개발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또 진행되는지 대략적으로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 키포인트는요, 이제 광진구 자양동 한강 라인입니다. 자양동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당연히 한강 조망이 아닐까 싶은데, 물론 모든 위치가 한강 조망이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대체적으로 한강을 끼고 있는 게 맞을까요, 이사님? 네, 자양동 이제 한강 라인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한강 뷰도 이제 굉장히 좋은
이 희소성을 갖고 있지만 이 한강 라인에 한강 생활권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특혜를 누리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조망이 안 돼도 내가 걸어서 한강을 갈 수 있다. 뭐 좀 달려서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한강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은 네, 이 서울의 이 특징인 그런 크고 그리고 많은 그런 편의시설이 되어 있는 한강은 정말 좋은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자양동은 많은 재개발도 있지만 그리고 이 광진구청 자체가 이 자양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호의적으로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양동 중에서도 이제 모아주택으로 벌써 착공이 돼서 입주를 앞두고 있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바로 이쪽인데요. 네, 그래서 이쪽에 이제 그 현대 아이파크, 그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입니다. 이 아파트가 한양 연립을 모아주택으로 진행을 했는데 벌써 착공이 들어가고 지금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올해 9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에서 지금 이제 공사를 하고 있고요. 청약이 408대 1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기 타입은 323.4대 1. 그래서 그러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재개발 광진구청에서 굉장히 호의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나씩 좀 보면요. 자양 1동에 799 모아타운, 799 모아타운이 있는데요. 네, 이쪽도 지금 관리계 고시가 얼마 전에 났습니다. 그래서 관리계 고시가 26년 7월 9일 날 났고요.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통합심의가 3월에 났는데 이제 7월에 관리계획 고시까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쪽은 6만 7천이고 4개 소구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 토지승 소유자가 956명이고요. 지금 뭐 관리계획 고시까지 돼서 이제 1,900세대로. 그리고 여기에 이제 특징은 사업성 보정 개수가 도입이 돼서 네, 사업지별로 이제 보정 개수를 이제 곱해갖고 사업성을 좀 높여주는 제도인데요. 이 공공 기업 부담 부분을 공공 기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 부분을 조정을 해서 이러한 지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사업이 빨리 될 수 있게 그런 것도 지금 자양동에서는 최초로 적용된 모아타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조감도가 나와 있고요. 네, 한 1,900세대 정도인데요. 네, 또 언제 이렇게 또 하나 둘씩 이제 아파트가 생길 자양동을 생각해 보면 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위쪽으로 799가 이쪽에 있고요. 길 건너서 위쪽으로 보면은 자양 1동에 772-1번지의 모아타운이 있습니다. 772-1번지와 그리고 226-1번지가 이제 붙어 있는 곳인데요. 여기가 226이고 여기가 이제 772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72 먼저 보면은 이제 43,000제곱미터에 576면 정도가 되고요. 24년 5월에 구청에 접수했고, 네, 24년 11월에 대상지 선정이 됐고요. 26년 3월에 관리계획 수립이 됐는데 얼마 전이죠. 7월 30일, 한 달이 안 됐습니다. 관리계획 고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구역 지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1,200세대로 들어옵니다. 바로 옆에 연계돼서 이제 같은 단지 효과가 날 수 있는 226-1번지도 보면 이제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7월 30일에 관리계획 고시가 됐고요. 500세대 육박하는 세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총 하면은 이제 1,700세대가 넘게 되는 또 이쪽에 여기 이제 건대가 있고요. 이렇게 지금 아파트가 또 들어올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자양 2동에 롯데캐슬 이스트폴 여기도 지금 재개발로 아파트가 이미 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25년 3월에 1,000세대가 넘는 그런 아파트로 진행이 돼서 지금 입주를 해 있는 상태고요. 바로 옆에도 이제 자양 5구역인데요. 예전에 이제 뭐 자양 구의장 재정은 쪽진지구 속에 이제 있었던 자양 5구역도 지금 정비구역 지정이 2018년도에 돼서 이 조합 설립을 좀 앞두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다 재개발 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논란의 여지가 또 있었던 자양동 681 일대입니다. 그 자양 5구역 이제 밑에 부분에 이제 속해 있는 요 지역인데요. 요 지역이 이제 최종적으로는 지금 이제 취소가 됐습니다.
이렇게 재개발은 또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것이 특징인데요. 잘 진행이 됐다가도 또 이제 주민들 반대가 있으면 또 취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양 이동에서 좀 취소가 됐던 안타까웠던 지역인데 여기도 한 26,000제곱미터에 26년 3월 12일 날 이제 통합 심의까지 통과가 됐는데 최종적으로 주민들 반대에 의해서 모아타운이 취소되고 철회가 됐습니다. 근데 뭐 재개발이 취소가 되거나 뭐 이러한 지역들도 시간을 두고 보면 또 다시 진행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뭐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상태는 취소가 된 안타까운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양 이동의 이제 또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B구역입니다. B구역. 자양 649 모아타운인데요. B구역이고요.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보면은 이제 이쪽에 위치한 한강뷰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지역인데요. 여기는 한 10만 제곱미터가 좀 안 되고요. 5개 구역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요. 24년도에 5월에 공모 신청해서 24년도 8월에 대상지 선정이 되고 25년 7월에 관리계획 수립이 되고 26년 4월 30일 올해 봄에 관리계획 고시가 됐고요. 근데 벌써 또 이 어느 구역은 조합 설립 인가가 났습니다. 바로 이 3구역인데요. 3구역은 얼마 전에 8월 7일에 조합 설립 인가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아타운으로는 자양동에서 처음으로 모아주택 조합 설립 인가까지 난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는 속도감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 면적도 넓고 사실 이제 소유자도 많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는 지역인데 굉장히 빨리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49개 동 정도고요. 2,300세대 정도를 49층 하여튼 그렇게 지금 2,300세대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일반 분양분이 23%, 545세대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한강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B구역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A구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구역은 6만 7천 제곱미터고요. 여기에 이제 967명이 있습니다. 26년 2월 올해죠. 대상지 선정이 됐고요. 3월에 26년 3월에 권리사정 기준일을 정했는데 25년 7월로 이렇게 소급해서 좀 정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조금 이제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이어서 이제 한번 적어놨고요. 지금 관리계획 수립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C구역으로 가보면 요 옆에 C구역입니다. 3만 8천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한 500명 정도가 되고요. 토지증 소유자가 26년 3월 19일 날 후보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 지금 올해 뭐 3월, 올해 1월, 뭐 작년 뭐 이렇게 전체가 다 굉장히 활발하게 재개발이 진행이 되는 곳이 바로 이제 자양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동하고 2동 이제 말씀드렸고요. 3동으로 가보면 여기 신통기에 그리고 이제 7구역 재건축 7구역도 있는데 자양 7구역 재건축 한강병부터 말씀을 드리면 4만 4천 제곱미터에 432명 정도가 되고요. 917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시공사까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4년 10월에 대림으로 시공사가 선정이 됐고요. 여기도 중간에 한번 편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역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해제가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얼마든지 있고 또 구역이 이제 편입되는 그런 내용들도 있으니까요. 이제 상담을 받아보면 지금 나는 구역에 빠졌는데 다 나중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모르지만 충분히 구역은 항상 바뀐다라는 것도 염두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동 이 위쪽으로 신통으로 올라가 보면 자양 3동 신속통합 A구역입니다. 4만 제곱미터에 지금 이제 1,000세대가 넘는 것으로 건립 예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건축 제한도 나와 있고 그리고 26년 5월 6일 날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일대가 지금 다 이제 시작하는 그런 단계로서 착착 잘 진행이 된다. 비교적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감도도 나와 있고요. 자양 4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자양 4동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요 전체가 모아타운으로 이제 선정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 선정됐던 게 22년 이제 가을 그 정도였는데요. 네, 맞습니다. 22년 10월에 모아타운으로 이제 좀 전체적으로 선정이 됐었는데 그때 8만 제곱미터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3년 5월에 주민 반대로 또 모아타운이 해제가 됐고, 근데 해제가 되면서 그 소구역, 소구역 중에서 하나 1회 4구역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살아남아서 조합 설립까지 됐고요. 시공사 선정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25년 6월에 호반건설로 시공사 선정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조감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진행이 되고요. 여기 이제 해제된 이 지역들이 지금 다시 신통으로 연번동의서 신청해서 연번동의서 발급받아서 지금 동의서를 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이 참 변화무쌍합니다. 해제가 됐다가도 다시 재추진하다가도 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자양 사동의 여기 A 구역입니다. 신통인데요. 여기가 제일 대장이죠. 14만 제곱미터가 좀 안 되고요. 22년 12월에 후보지 선정이 됐고 25년 10월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고요. 지금은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동의율이 벌써 75%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한 3,000세대 정도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뭐 조합 설립 이렇게 지금 면적도 크고 여기 이제 조합원 수도 이제 꽤 있는데 굉장히 빨리 동의율을 확보가 된 상태로서 기대가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자양 사동의 이제 가격 상승세가 이제 워낙에 가파랐기 때문에 많은 이슈가 됐었는데요. 네, 그래서 하여튼 재개발 지역 중에서 좀 가장 좀 이슈가 되어 있는 그런 자양 사동 조감도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한강이라는 두 글자가 부동산에 있어서 참 불패가 아닐까 싶거든요. 한강 인근, 한강 라인에 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상징적 의미를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양 1동부터 자양 4동까지 쭉 어떻게 개발이 진행되는지 하나하나 짚어봤고요. 그 다음 이어서 이제 살펴볼 키포인트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 막차인가 싶은데요. 자양 4동, 자양 1동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그 2차전이 이쪽인 걸까요, 이사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자양동에서 지금 투자할 수 있는 그리고 특히 이제 주택 산정 제외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광진구 중에서도 가장 핫한 자양동. 예, 자양동 지금 다 재개발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매수하려고 하셨다가 또 고민했다가 매물도 놓치고 뭐 가격도 올라가고 뭐 그런 부분들 정말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자양동 10번지 일대라든지 아니면은 자양 4동의 이 신속통합 B구역이라든지 아니면 자양 1동 아니면 구이동 이런 지역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양 사동의 민간도심 복합 성장 거점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지금 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예전에 이제 건대 입구 모아타운도 했었고 건대 입구 이제 역세권 시프트 사업도 진행을 했었었는데요. 좀 잘 무산이 되고 고르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더 좋은 재개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간 도심 복합의 성장 거점형 지금 운영 기준이 성장 거점형은 6월 1일 날 나왔고요. 실제로 지금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 거점형은 서울시에도 오세훈 시장께서 굉장히 밀어주고 있는 그런 재개발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8월에도 공모를 했었고 이제 시범지구가 9월이면은 발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실제로 진행을 할 수 있는 민간 도심 복합 재개발 사업입니다. 이 일대가 이 까다로운 민간 도심 복합 사업의 대상지 기준에 전부 다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동의를 받았던 이력도 있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시작을 하는 단계니까요. 시작할 때 선점하셔야지 우리가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미 붐이 일고 나면 가격이 많이 오르기 마련이니까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일대 좀 설명을 드리면 자양동 10번지 일대이고요. 민간 도심 복합 성정 거점형 재개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규모는 6만 제곱미터 정도가 되고요. 이 성장 거점형은 주거 중심형과 다르게 이 면적에 제한이 없습니다. 네. 6만 제곱미터이고요. 토지 등 소유자가 대략 한 550명 정도가 되는데요. 신축까지 다 포함해서 건립 예정 세대수가 1,800세대 정도 예정을 하고요. 민간 도심 복합의 성장 거점형은
800에서 한 1300% 정도입니다. 용적률이. 그래서 상당히 높은 용적률인데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800%라고 했을 때 한 1800세대라고 예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워낙에 사업성이 좋고 조건도 다 만족하기 때문에 도시정비업체, 그러니까 PM사하고 계약이 이미 맺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잘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 민간 도심 복합의 이제 뭐 대상지 선정 기준이 좀 까다로운데, 간선도로가 접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이 영동대교와 이어지는 이 동일로는 주 간선도로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아차산로는 보조 간선도로입니다. 그래서 20m 이상의 간선도로 접도가 지금 위쪽으로 옆쪽으로 다 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이 간선도로 접도가 또 둘레의 8분의 1 이상이어야 되는데 뭐 충분합니다. 예, 충분하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성장 거점형, 그러니까 민간 도심 복합의 성장 거점형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이 땅이 2종 일반 주거 지역 이상이어야 됩니다. 근데 다 이런 곳을 만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사업성이 좋은 형태로 갈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 지역 밑쪽으로 예전에 이제 모아타운으로 선정됐다가 다시 취소가 된 지역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양 사동의 858번지 일대입니다. 예, 여기는 22년도에 모아타운이 선정됐다가 23년도에 바로 이제 해제가 됐고요. 다시 지금 재추진을 하는데 이번에는 모아타운이 아닌 신속통합, 신통으로 지금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신속통합으로 지금 구청에서 연문동의서를 발급받아서 그 동의서로 지금 동의서를 진구하고 있고요. 연문동의서 발급도 정말 불과 얼마 전입니다. 26년 8월 11일 날 발급이 됐고요. 면적이 58,000제곱미터 정도이고요. 토지성 소유자가 대략 615명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해제가 됐다가도 이렇게 다시금 이제 재추진하는 부분들이 주위 시세도 많이 올랐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옆에 재개발들이 잘 진행이 되면서 가격 오름세가 있기 때문에 또 재추진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양일동으로 가보면요. 자양일동에도 지금 마지막 남은 퍼즐처럼 있는 곳이 있는데, 요 자양일동 같은 경우에는 이 모아타운으로도 지금 3개의 소구역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이 거의 비슷한 지역인데요. 비슷한 지역인데 이 신속통합으로도 연문동의서 발급을 받아서 지금 동의서를 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의 이제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추진도 이제 뭐 두 군데로서 이렇게 좀 복잡한 이런 지역도 있지만, 이러나 저러나 아무튼 재개발의 열기가 이제 좀 가득한 곳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의역 쪽으로 위쪽으로 좀 가보면은 구의동의 2일 다시 신속통합 재개발도 연문동의서가 5월 6일 날 발급돼서 지금 동의서를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 우리 주택산정 제외로 좀 공략해 볼 수 있고, 또 소액으로 한 3, 4억대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기회에 잡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 호재 있는데 빠르게 한번 훑어볼 수 있을까요, 이사님? 네, 뭐 호재 하면은 요 보면 이제 삼성동에 있는 국제의료 복합지구, 잠실하고 삼성동 요 일대 국제의료 복합지구 굉장히 큰 호재인데요. 요렇게 이런 대형 호재가 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지역으로서 성수동, 뭐 강남, 그리고 잠실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자양동은 참 미래가 밝다라고 볼 수 있고요. 동서울터미널도 이제 현대 사업을 통해서 그런 멋들어진 그런 뭐 오피스라든지 아니면은 터미널도 이제 예쁘게 바뀔 그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진행되는 그런 호재들이 바로 옆에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자양동 관련해서 2차전에 한번 뛰어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는데 저희 2가지 자리 있잖아요. 어떤 자리인지 각각 하나씩 말씀해 주실까요? 네, 세미나 지금 개최를 하고 있고요. 29일 토요일 1시에 개최를 하고 9월 12일 토요일 1시에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주 토요일 날 지금 개최를 하고 있는데 뭐 세제 개편안이 나왔기 때문에 또 그 개편안에서 내가 또 어느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설명드린 이 방송에서 나온 자양 사동에 대해서 좀 집중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재개발 주택 산정 제외로 좀 관심 있고 상급지의 재개발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참여해 보시면은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1대1 상담도 대면 상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뭐 결정 내리기 힘드신 분들 어디에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는데 재개발을 통해서 또 아파트 마련하고 싶으신 분들 1대1 대면 상담도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고 신청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사항은 02-2638-3963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하신 후에 참석하셔서 여러 이야기들 꼭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동안 또 행복한 시간 꼭 보내시기 바랄게요. 저희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